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7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신풍제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원자재 이슈가 이제는 거의 다 선반영이라기보다는 이제 호재로서 일단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이제 그 제지주가 이 펄프 가격 상승, 요걸로 인해서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제지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올 연초 같은 경우에도 이 펄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핀란드 UPM사인가요? 여기에 파업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라벨지, 그러니까 라벨지는 뭐냐면은 그 옷 같은 거, 옷이나 음식 같은 거 사면은 가격표 있죠. 그 가격표가 라벨지라 보면 됩니다. 그 라벨지 수요 증가, 라벨지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 부족, 요 이슈 때문에 좀 들썩거렸다가 식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 때 크게 한번 시세를 내고 이후부터 쭉 이제 추세는 하락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락 구간 속에서 중간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발성으로 나는 먹을 거야, 하락을 하다가 기술방 노릴 거야 하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지만, 그게 아니라 뭐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들을 건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서울경제 단독 기사인데, 국제 펄프 가격 4년 만에 $1,000 돌파,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지금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이트 이름이 통계청 들어가서 여기 물류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는 웹페이지가 될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거기서 아마 이 기자분도 캡처를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2018년 이후 4년 만에 톤당 $1,000 넘어섰고,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월간 기준,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1,000 찍고 오는 건 있었지만은 월간 기준 꾸준하게 $1,000 이상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웃기게도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보여드리겠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펄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UPM 파업 장기화, 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얘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풍제지가 그래서 또 어제 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시세가 나왔다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지는 이제 제지 생산을 안 해요. 이제 유통만 합니다. 유통만 합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신풍제지 기업 내용이 있거든요. 기업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지류 유통 판매, 생산 안 합니다. 생산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지가 제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중간 유통 마진을 생각하게 되면 신풍제지도 마찬가지로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가 올라가는 것만큼 제품 생산 판매 가격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생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신풍제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요. 여기 한천 유통지수가 3,400만 주 정도 3,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3,400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3,400만 주에 현재 대주주 물량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보면 52%, 53%가량이 유통되지 않고 47%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1,700원에 칠게요. 1,700원 되는 주가가 있고, 그리고 3,400만 주에서 절반가량 1,650만 주를 할게요. 1,650만 주.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해볼게요. 계산해보게 되면은 100만, 1000만, 280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만 있으면은 이걸 충분히 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종목을 현재 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동에서 뭐 단기간에 한 5부이자, 10부이자? 5에서 10부이자 정도 주고 오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자금 200억, 300억 땡겨와서 할 때는 아마 이걸 몇 배 정도 먹으려고
할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물량 중에서 최소 50% 이상 수익을 냈을 겁니다. 50% 이상 뭐 한 200, 300억 뭐 300억이라 할게요. 300억 투자해가지고 300억 돈 땡겨와가지고 5부 10부 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0억 땡겨와서 여기서 크게 해먹었죠. 뭐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보더라도 한 5배 정도 주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이게 1500억이 되고, 그럼 여기서 절반만 수익 실을 했다 하더라도 70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쭉 이제 하락하면서 중간에 팔고 털어내고 하면서 뭐 최소 1000억 정도는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기분 좋게 명동에 뭐 5부이자 10부이자가 아니라 뭐 300억 빌렸는데 한 400억 갚았다, 뭐 500억 갚았다 하다도 500억이 남는 장사예요. 이건 물론 시나리오 쓰고 있네 라고 방송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보통 작전할 때 이런 시나리오예요. 보통 자금을 땡겨오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관련 팀들이 있고, 물량 관련 팀들이 있고 이러는데, 뭐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뭐 신풍재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주가도 싸고 52%, 53%는 묶여있는 물량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땡기기가 쉬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적으로 조금 뭐 비약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풍재지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단기 반등이다.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적으로 쫓아가다가는 물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볼게요. 히든 종목 볼 건데, 히든 종목은 이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바닥 뭔지 알죠? 보시면 이중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이에요. 제가 앞에 신풍재지 말씀드리면서 추세적 상승 그리고 뭐 하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요 종목은 하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거는 이중 짝꿍댕이죠. 이중바닥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다가 이중바닥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다가 또 이제 공교롭게도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36,000원 부근에서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현재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단기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이전에 2월달 같은 경우도 추세를 돌리고 241선에서 헤딩을 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건데, 일단은 분기점은 4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오버슈팅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47,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집트 쪽에 엘다바 원전 수주, 그러니까 1차 설계까지 다 수주받는 건 아니고 2차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기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수주를 받았는데, 아마 이 시공은 이 회사가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고 하나는 이 회사인데, 이제 뭐 카타르 쪽에 LNG 생산 인프라? LNG 플랜트라 해야 되나요? LNG 플랜트 이쪽에 이제 입찰을 참여한 상황이고, 카타르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최근에 중동 쪽으로 일단은 수주를 좀 넓혀가고 있는데, 거기에 좀 수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 수주, 뭐 LNG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된다라면은 추세가 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1선 부근인 46,000원, 약간 241선을 조금 오버슈팅 한다 하게 되면 47,000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47,000원 정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대응이라기보다는 이평선 대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